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언론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언론의 문제점, 지금 제목만 이렇게 나열했는데도 이게 한 100개가 넘어요. 이걸 언제 다 다루나. 네. 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언론. 가장 문제가 저는 언론에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언론 이슈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KBS 기자 출신, 지금은 민간 영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 TV의 최경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죠? 제가 좀 도와드렸으니까요. 덕분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매불쇼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JTBC 기자 출신이고요. 지금은 뉴스타파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나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가장 예민한 걸 많이 다루고 있죠. 봉지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봉지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기자님, 예. 제가 민원 하나만 좀 접수를 할까 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유전 터졌다 해서 1조 2천억 지금 투자하게 생겼거든요. 개발 비용으로. 네. 근데 그거를 탐사했던 기업이 액트지오라는 곳인가 봐요. 네. 그거 한번 좀 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를 시추해 보세요. 액트지오를 시추해 봐요. 네, 일단 오늘 이번 쌍방울건 좀 해결하고요.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미 전화를 해본 기자가 있기 때문에 오, 전문가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교수 전 어. 지질학회 회장이세요. 전문가네요. 네. 액트지오. 과학자의 양심으로만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매체에서 취재를 한 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가장 최신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자의 양심으로만 얘기하자면 이번 발표는 매우 당황스럽다. 포항에는 시추할 만한 양의 자원이 없다는 게 지질학계 중론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로 매장량을 추산하려면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조사는 매우 불충분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이분은 정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계자로 나오죠. 석유나 가스 매장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공개된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이전에 진행했던 초기 조사 외에는 없다. 뭐야? 당시 조사로는 부존량도 적고 경제성도 없었다. 왜 미국 기업인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는지는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공공기관의 연구원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최고 학회라고 할 수 있죠. 관련돼서 전 대한지질학회 회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디테일한 조사가 없이 네. 팡팡 이렇게 터트리는 버릇. 지난번에 무슨 민생 토론인가? 네. 네. 그것도 지금 보세요. 된 게 있어요? 아이, 그럼 우리는 관심 안 법안 가져요. 아무것도 네. 아닌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인데 그 돈이 아니, 집행이 그-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으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짚어줘야 언론이고 그리고 정부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근데 기자님, 이거 1조 2천억 개발비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승인했다고 오늘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 보십시오.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원전 같은 경우도 원전 막 당장에 마구마구 지을 것 같잖아요. 지을 것 같았었잖아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 법안도 지금 사라져 버렸죠. 그것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아, 다른 거 거부할 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를 짓는데 핵심적인 거거든요. 본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해버렸어. 지난번 21대 국회 끝날 때.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이 엉뚱한 대로 다 가는데 네. 국민들한테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2038년쯤에 SMR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전력 기본 수급계획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발표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하, 예, 참. 그러니까 발표 정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또 자세하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작가님이 네. 그만 좀 하시죠라고 연락을 쫄린대요, 주셨습니다. 쫄린대. 예,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언론 이슈가 심각하니까. 아니 그게 네. 비슷한 언론 뉴스. 아, 예, 뭐 그렇긴 하죠. 네. 예. 우리 기자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봉지욱 기자한테 먼저 좀 마이크를 드리고 넘어오겠습니다.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뭐 민주당이 그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 오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네. 건 저희가 이거 뉴스타파보다 더 열심히 다뤘어. 근데 이제 저희가 결정적으로 국정원 비밀 문건을 제가 입수해서 네. 45건 입수했고 보도를 한 2주 동안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뭐 대다수 언론이 뭐 쓰질 않았어요. 아, 열받더라고. 쓰질 않았지만 뭐 저희는 계속 그 쓰지 않았어도 보도를 했고 검찰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 뭐냐 그러냐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년에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줬다. 이 의혹이 발생했고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변호사비 대줬지 하고 딱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주가 조작,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자사의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 근데 거기 주위 사람들이 죄다 이재명과 이재명 일파들이다. 수사를 한 6개월 했어요. 하다 작년 1월에 김성태 회장이 잡혀 들어오잖아요. 태국에 네. 있다가 이후에 갑자기 또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로 네. 검찰이 총력을 다해서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었군요. 만약에 거기에 이재명 측근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쪽으로 계속 갔겠군요. 주가 조작을 계속 제가 이제 검찰 수사 기록 한 6만 쪽을 보니까 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뭐 기소를 해서 엮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까지 못 엮어요. 그렇게 되면 주가 조작은 그냥 김성태의 범죄인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북한에 이제 800만 달러를 네다섯 차례 쪼개서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네. 본인이 본인 사업하려고 보낸 거예요라는 건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아니요.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검찰은 어찌됐든 이건 이재명을 위해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보니까 아니 국가정보원이 이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하고 이것과 관련한 공작까지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여기 문건 잠깐 보여주면 3번 문건을 보고 2020년 1월 31일에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만든 보고서예요. 일반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이 적은 건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정찰총국 리오남이라는 사람이랑 짜고 그러니까 북한과 짜고 주가를 막 부양한 다음에 그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여기 나옵니다. 네. 심지어 일주일에 50억 원씩 상품권으로 세탁해서 내가 받을 테니까 남한에 있던 김모 사업가한테 당신이 이걸 좀 세탁을 해달라 네. 요청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네.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보니까 2번 문건을 보시면 2번 문건은 이제 저희가 계속 기사에서 썼지만 국정원 블랙요원 그러니까 뭐 임무가 밝혀지냐 특수 임무 하는 분이죠. 블랙요원 김모 씨가 작성한 2급 비밀 문건인데 여기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 나오죠. 네. 저는 이거 두 개를 보고 아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제가 처음에 문건만 입수를 했다가 이 문건의 출처와 진위를 확인해서 보니까 이게 검찰 수사 기록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거꾸로 확인을 했는데 검찰이 국정원에 작년 5월 6월에 압수를 해온 거예요. 45건을. 네. 근데 이 중에 다 빼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재판부에 내고 네.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국정원 문건에 지금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를 본 것이고 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그러니까 쌍방울 주가 조작을 국정원이 포착해서 적어놓은 더군다나 2급 비밀 문건은 굉장히 높은 등급의 문건입니다. 대부분 다 상급 이하예요. 네. 근데 2급 비밀 문건의 쌍방울의 김성태 조작 정황 가능성 거기에 따른 얘가 이렇게 사고 치면 우리까지 위험해.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잘라야 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덮은 거죠. 기소를 안 했어.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럼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검찰이 예, 이 문건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싹 덮고 아 이거는 국정원 국가 뭐 안보라서 기자들한테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린 다 몰랐던 거죠. 그렇지. 지금. 1년 가까이 몰랐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 엄청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보도를 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은 방향을 틀어서 대북 송금으로 네. 수사를 이어가고 그것으로 기소를 한 건 굉장히 심각한 건을 뉴스타파가 네.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게 여론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게 언론 탓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경영 기자님, 우리 기자님의 후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집권의 자유가 언론 자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뭘 넣고 뭘 빼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 최상병 사건 또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KBS와 MBC가 지금 진행하는 걸 보시면 네네.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5월 29일이 어떤 날이었죠? 우리가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그 전에 이제 표결이 있고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 폰, 사적인 폰으로 검사 때부터 쓰던 폰으로 전화를 했었다. 네, 지금 뭐 나오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5월 29일 날에 있잖아요. 제가 5월 29일이면은 부결된 날? 부결된 날. 예, 아니 거부권 행사한 날이죠. 거부권 행사한 날? 거부권 행사한 날. 부결된 날이 재의결이 부결된 정신 날. 차립니다. 예. 내가 얘기했잖아 부결된 날이라고. 아이고 네. 최욱의 또 호통을 받으니까 정신이 자, 번쩍 21대 듭니다. 국회에서 네. 최상병 특검이 부결된 날 MBC와 KBS의 보도 행태를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저게 저 인터넷으로 한 9시 한 20분쯤에 제가 캡처를 한 걸 거예요. 근데 MBC 같은 경우는 계속 윤석열의 흔적, 그다음에 직접 개입 밝혀야. 군사법원에서 가지고 온 그 내용을 가지고 쭉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윤 대통령 통화하자 어쩌고 저쩌고. 네, 저게 제일 국민적 관심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쭉 밑에 하나 있어요. 풍선 260개 정도 날라왔던 쓰레기 풍선. KBS가 5월 29일 날 보도한 것들은 뉴스9에서 전부 다 오물풍선이죠. 그러네요. 오물풍선, 3월풍선 행선지, 그다음에 송심당이 대전역 떠나는 게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단독으로 이태원 마약 클럽 소문이 사실이었다.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때 분위기, 좋아할 만한 내용이지. 좋아할 만한 내용 그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러네. 그리고 무슨 헐값 충주 사과 뭐 배민 브랜드 할인 말도 안 되는 게 주요 와, 뉴스예요. 진짜 완전 그러네. 다르다. 근데 이제 9시 뉴스를 그래서 그러면 설마 9시 뉴스도 뉴스도 그렇게 편성했을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한번 봤죠. MBC 9시 뉴스 곳곳 들이운 윤석열 흔적 용산발 의문의 전화 윤 대통령 통화하자 6일 뒤 또 전화한 대통령 단독 윤석열 명의 휴대전화 대통령 개인 전화로 업무 연락 21대 국회 윤석열 거부권 행사 민생 포기 6개 7개 꼭지가 연달아서 보도가 되고 MBC는 그러하였습니다. 저녁 네. 뉴스에서. MBC는 그래 하였는데 네, KBS는요. KBS 왜 이 시기에 오물풍선 살포 위성 발사 실패 3월 풍선 비행체는 격추했는데 김정은 위성 발사 실패 윤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재의결 재의결 아니야? 그건 거부권이라고 말해도 돼. 4개 법안 재의결을 거부했다. 요 밑에 땡땡땡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재의결할 시간이 없는데 뭘 재의결이야? 예, 그다음에 약속만 떠들썩 사회적 약조 법안 뒷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를 비판하는 게 주요 뉴스입니다. 심각하다. 심각하죠. 심각하네 KBS는. 그러니까 이거 누락시켜 버리고 축소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누락시키고 축소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 있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번 쭉 떠봤잖아요. 심각한데. 아까 신장식 의원이랑 김진애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옳게 지적하셨는데 네. 한두 가지 못 지적하신 게 뭐냐면 네. 왜 주말쯤에 대통령실이 툭 던졌을까? 입장을 왜 냈을까? 우리는 혐의자가 그게 너무 많지 않아? 이걸 지적한 것이고 맞아요. 두 번째는 최상병 관련한 언급은 없었어.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 전화 통화 3번에 대해서 그렇죠. 이종섭하고 최상병 관련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8월 2일 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말이 쓱 지나니까 오늘 뉴스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또 다른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네. 또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익명이니까. 익명으로 네. 나오니까. 또 다른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고위 관계자의 개인 의견 맞아.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또 보고 이걸로 안 되나라고
한 것 같은 이런 하나의 언론 플레이 하나. 어. 중요한 거 두 번째. 자, 이게 다 들통났잖아요. 다 전화가 왔다 갔다 들통났잖아. 들통났잖아. 그러면 혐의자들이 서로 간에 전화하기가 꺼려지죠. 여기서 혐의자라는 건 윤석열과 이종섭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8월 2일 날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종섭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지금은 예. 이종섭은 너무 혐의점이 강하고 그렇지. 수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종섭하고 직접 권력기관이 연락을 나설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가 힘들어. 큰일 나지. 큰일 나.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 와. 이종섭은 대통령이 지금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 원래 군에서 도울 때 이야기는 김용현 처장이 이종섭을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책동 전략통이기 때문에 어떤 충성이 가득한 신원식 현재 국방부 장관처럼 충성이 가득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갖고 뭐 인당수에 뭐 몸 빠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런정섭이라는 호주로 그런 보냈구나.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호주로 보내버린 거예요. 3월에. 근데 저는 이게 언론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자, 2023년 7월 19일 날 최생병이 사명하고요. 20일부터 8일 동안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를 내서 7월 30일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건을 그렇습니다. 31일, 8월 2일에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뒤집어 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2023년 9월부터 3월까지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이게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연막을 치고 있고 이 사건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 몰랐어. 런정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알았어. 런정섭 사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매체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MBC야. MBC지. MBC야. 그러면 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었는데 대파하고 런정섭 때문에 졌어. 총선에. 네. 만약에 MBC가 없었으면 더 의석수를 딸 수도 있었어요. 대파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자, 런정섭이 그 정도로까지 가지는 않았지. 근데 8월에 박문진 이사를 교체를 하네? 자, 그러면 올 8월에 MBC 박문진 이사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방송 3법까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쭉 가잖아요. 네. 그럼 MBC를 KBS처럼 장악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사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을 바꾸죠. 그러면 아까 KBS처럼 보도가 나오는 거야. 바뀌면.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누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탐사 보도도 나오지 않는 거지. 그리고 탐사 보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현안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주요 지상파에서. 그렇지. SBS에게는 약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SBS도 열심히 하시겠죠. 네. 하시지만 지상파의 그것도 공영방송 2개가 완전히 장악되고 네. 그러면 남는 거는 한겨레하고 경향하고 우리 매불쇼 정도밖에 없네. 매불쇼는 근데 매불쇼는 근데 취재력이 없어. 취재가 없어. 취재력이 없어. 취재가 매불쇼. 없잖아. 그러면 네. 자, 공수처에서 받아온 것들, 그다음에 군사법원에서 아까 받아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하튼 그 시기가 조금 늦었긴 했지만 하루 정도 늦었긴 했지만 어디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까? 최근에 다 MBC예요. 네. 3월부터 지금 현재 국면까지 전부 MBC가 거의 하고 있고 그걸 뒤를 따라서 어쩔 수 없는지 뭐 그 보도국의 어떤 분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JTBC, SBS, 한겨레, 경향 등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MBC가 없어지면 MBC가 KBS화 되면 이건 사건이 복잡해진다. 자, 그래서 지금 성일종, 신동욱 등 전주회 등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경로한 게 죄야? 그랬다가 지금 8월 2일 날 그 혐의자 있잖아. 그거를 너무 많다고 해서 그 추상적으로 우리가 지적한 것뿐이야. 이렇게 직권남용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누락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구야? 안 나오죠. 거의 대부분이. 이게 바로 미디어 스핀이에요. 예? 누구야? 그게 누구예요? 내가 잡는다. 누구야? 누구야? 임성근이잖아. 임성근은 우리 계속 추적하고 매불쇼에서만 있죠. 했지만 예. 지금 조중동,
한결의 경향 정도는 나오지만 네. 임성근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고비는 이 사건은 임성근이 구명 로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했느냐 네. 그겁니다. 아, 우리 녹취를 통해서 이거는 뭐 다 정리했어. 아니야. 녹취가 나온 게 없어. 아니 임성근의 녹취는 없지만 어. 이제 뭐 여단장이라든지 대대장이라든지 간접 정황. 그거는 탐사 보도랄지 검찰이 어떤 법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어떤 징검다리 중에서 아주 가장자리에 있는 징검다리고 네. 최종적으로 만약에 탐사 보도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할 진짜 녹취 또는 공수처를 통해서 진짜 나와야 될 녹취는 딱 하나예요. 이종섭과 대통령이 사적 폰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랬을 때 이종섭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8월 초까지 썼다고 하는 그 휴대폰 있을까요? 모르지. 나 알 그게 수 있어야 없는데 되는데. 이종섭은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종섭은 중요한 게 지금도 끝까지 이첩했던 서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이 그걸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역으로 말하면 회수를 했다면 그건 뭐다? 직권남용이다. 그렇죠.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절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질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그거 지시한 적 없다. 음. 나는 그거 지시한 적 없다. 그러면 이종섭의 마지막 카드는 나는 직권남용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은 오히려 마지막에 이게 뭉개지지가 않고 야 드러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직권남용 걸려. 네. 라는 이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직권남용 본인의 직권이 아닌데도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킨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녹취 내용을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밖에 없는 없다. 거죠. 지금 예. 그게 마지막 최경영 남은 기자가 이종섭 장관에게 영상 편지 띄우고 있는 겁니다. 네. 장관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계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은 군사법원에서 이미 모해 위증을 했어. 네. 사실상 모해 위증을 했어. 왜냐하면 김계환의 말은 이거예요. 7월 30일에 박정훈 대령이 관련해서 경로소를 들었다. 김계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지적했냐면 항명을 피해나기 위해서 망상이다. 박정훈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모해 위증죄야. 그렇지. 그거는 이제 뭐 팩트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모해 위증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자백해야 돼. 자백해야 돼. 자, 김계환 3스타 그리고 이정석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시원, 유재현 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백해야 될 입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나가는 것.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미디어 스핀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야, 그럼 왜 그 전에 그렇게 거짓말했어? 그렇지. 이종섭 왜- 거짓말 많아. 왜 거짓말했어? 왜 침묵했어? 왜 거짓말했어? 왜 런정선 만들었어? 그렇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지적해 나가는 게 MBC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한겨레도 열심히 해요. 아, 그거는 사실이지. 네. 근데 이제 매체 파워가 약하잖아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MBC를 지키는 게 지금 와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여름 내로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가을 되면 국정조 이게 지금 저 청문회하고 뭐 국감하고 그러면은 끝나. 올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에 끝내야 돼. 여름에. 그렇지. 사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아니 하나 있지. 방송 3법을 많이 그거는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어. 예.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그걸 재의결시키면 그나마 MBC는 지킬 수 있어요. 네. 근데 예. 뭐 MBC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된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언론인으로서는 진실은 알아야 되겠다. 네. 진실은 알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투표를 진실은 알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찝찝하니까. 네. 자 진상 그러니까 최상병 순직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핵심은 임성근이야. 요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 두 가지 갈래를 나눠서 우리가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
다 나오고 있는데 경찰청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가 없어. 거기 왜냐하면 보고서가 이첩됐다가 고스란히 그렇죠. 돌려줬단 말이야. 그렇죠. 그것도 만져야 돼요. 우리 최기영 기자가. 왜 경찰청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도. 골 때리는 게 예.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경정이거든요. 경정이 총경한테 전화를 해요. 네. 총경한테 전화를 하고 국가수사모의 총경한테 전화를 하고 총경이 경무관한테 전화를 해. 경북경찰청의 경무관이 수사부장이 경무관이야. 그러면 서열 순서대로 하면요. 경무관이 제일 높고요. 총경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경정이야. 경정이 위에인 총경한테 전화하고 총경이 위에인 경무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들 맘대로 회수를 해버리는 거야. 이 과정도 경찰들의 위계 질서를 보면 황당한 노릇이에요. 네. 계급 서열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 그 어떤 언론에서도 경찰청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제가 민원 제기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트랙을 가야 되는데 공수처만 믿으면 안 되고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6월부터.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서 공수처와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의 바다로 만나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특검에 받다 좋은데요. 최경 기자님, 예.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공부가 아주 잘 돼 있구만요. 공부가 아주 잘 돼 있죠. 아, 웬열? 대한민국에서 김종대 전 의원과 네. 제가 가장 공부가 잘 돼 있습니다. 공부가 잘 돼 있어. 이유는 딱 하나. 네. 예, 소스가 같습니다. 소스가 아주 그 공부가 잘 돼 있습니다. 대단히 제가 고맙습니다. 일지도 따로 만들었고 네. 예, 최경영 TV를 보시면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 사건은 제가 취재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재 네. 손뗀 지가 오래됐는데 네. 다시 취재해보자는 생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말에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네. 다른 거는 군더더기 많았거든. 오늘 아주 깔끔하네.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다. 끊을 이유가 없잖아. 네, 좋아. 좋잖아 지금. 아주 깔끔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봉지욱 기자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예고 한 편만 때리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목적으로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 너무 그러지. 우리 너무 이용하지 그 마요. 얼마 전에 그 최욱 앵커가 네.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목화솜 제가 뭐 대관하는 네. 선행을 또 통째로 빌려서 여기 예, 뭐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최경영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희 뉴스타파도 이번에 저희 독립 다큐를 개봉을 해요. 네. 근데 개봉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또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네. 개봉하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감독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근데 네. 그래갖고 이번에 어. 뭐 저희 그 다큐멘터리 판문점 네 판문점 도 한번 해주시죠. 아니 잠깐만 아니 시원하게 아니, 대관 아니, 한번 해주시죠. 내용을 봐야지 내가 근데 뭔데 지금- 판문점 뭐 아니 보세요. 북한에서 지금 뭐가 날라와요? 똥 네, 오물풍선이 오물. 날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린 뭐 대북 확성기를 뭐 틀겠다는 얼마 만에 거예요. 하고 네. 엄청난 긴장의 소용돌이로 가고 있는데 내가 더 긴장돼 지금 저희가 그 이번 판문점에 보면 영상이 굉장히 볼만한 게 네 미국에 있던 1900 그때 6.25 때 영상들 그리고 그 이후에 판문점이 만들어지고 그때 있었던 갈등들 그때 당시 있었던 미국의 그 나라라는 국립문서센터가 있어요. 문건센터 거기서 저희가 발굴해서 필름을 가져와서 만든 건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볼만한데 그때 옛날 게 아니라 지금 정전 상황이잖아요.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간에 좀 해주세요, 대관. 아니 잠깐만 여기 댓글도 아니 판문점 내용 알아요? 아니 내용도 모르고 야. 뭐 그냥 뭐 대관하라 그래 대관이라 난리야 지금 댓글에. 아니 뭐 이게 내용이 예를 제가 들어 하나 더 좋다던가 시대 정신에 맞다던가 대한민국을 그래, 맞아. 위해서 이게 뭐 의미가 있다는 뭐 있어야지. 제가 내용을 저도 못 보고 VIP 시사회 관련해서 초청만 받았는데 송원근 감독은 있잖아요. 송원근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몰라. 뉴스타파 송원근 감독은 최승호 PD가 만들었던 자백 등 뉴스타파가 만든 영화의 뒤에 있었던 오랫동안 뒤에 있었던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계세요. 옆에서 뭘 바람 잡고 있어. 호객행위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네. 판문점이라고 하는 다큐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만들 거예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곧 개봉됩니까? 네, 개봉. 언제 개봉합니까? 6월 19일 개봉 예정인데 예. 그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독립 영화들의 문제는 뭐냐면 개봉관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시사회도 해야 되고 뭐든 그 자본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진짜 그 현재 지금 텀블벅이라는 앱에서 지금 그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딩을 해서 저희 시사회 초청권이나 뭐 관람권 이런 것들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최욱 앵커께서 대관을 해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확실하게 홍보가 되겠죠. 어떡하나. 지금 최욱이. 아시겠지만 상업 시간이 영화들이 있어. 상업 영화들이 대다수 개봉관을 다 잡고 있어서 저희 조금 굉장히 시간이 있어. 힘든 6월 상황입니다. 초인데 지금 제가 VIP 식사에 초대받는 것도 6월 14일이야. 아 최경영 씨 예. 오늘 뭐 빨리 가야 된다며. 아니 갈게 지금. 옆에서 뭐 신났네. 아니 갈게. 아니 불쌍한 동생 이 친구가 또 암 투병을 이겨내고 진짜 진짜 아 진짜 저희 감독이 진짜. 인간 승리야. 야, 인간 예, 승리야. 이 친구.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 친구 진짜. 송원근 감독이 인간 승리 네, 작품이라고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판문점 대관 가겠습니다. 아. 최고의 방송이네요. 아. 원근아 성공했다. 여러분 이럴 때 슈퍼챗 한번 쏴주세요. 아, 야 최욱님. 전액 사회 기부되는 네. 슈퍼챗. 전액 사회 기부되는 슈퍼챗입니다. 제가 뭐 그거는 내 돈을 메꾸는 게 아닙니다. 슈퍼챗. 네. 전액 사회에 기부됩니다. 내가 쏘는 것과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로. 슈퍼챗은 전액 연말에 사회에 기부되고 네. 기부처도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멋있다 최욱. 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 대신 제가 원래 그 수사 받으면 국정원 문건 또 누가 줬냐라고 했을 때 예. 최욱이 줬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모의 위증이잖아. 그 모의 위증이잖아. 그안 하겠다는 거잖아. 안 지금. 하겠다는 거죠. 모의 모의 위증을 위증을 안 안 하겠다는 하겠다. 게 자랑이야? 나도 모르게 고마워할 뻔했어. 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후로 이제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매불쇼 출연 못 한다고. 맞아.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나와가지고 무슨 뭐 어려운 네. 얘기하면서 갑자기 무슨 건강 얘기로 그냥 엮어버리니까. 내 솔직히 오늘 이를 악물었거든요. 와, 이 건강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아. 방법이 없네. 아 뉴스타파 8년 9년째 하고 있죠. 유스타. 유스타파 내가 나보다 유스타파 뽑으실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근데 최욱은 그 뉴스타파 후원하세요? 그런 얘기는 차상 검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케이, 부분에 오케이, 있어서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당했네. 아, 다들 최욱님 멋있다고 난리예요. 전액 사회 기부되는 슈퍼챗 네. 많이들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들 쏴주시고 계세요 실제로. 함께해 주신 네. 두 분의 불청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